김윤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 최용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너무 더웠죠? 네. 예. 날씨만 더웠습니까? 뜨거웠습니다. 오고 가는 내용도 네. 덥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네. 이른바 이제 민심 청취를 하잖아요. 네. 1번, 2번지 아시죠? 뭡니까? 왜 이렇게 덥냐, 네. 추석까지도. 이게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제가 맞아요. 보면. 그래서 네. 그동안에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 문제 제기했지만은 정말로 이제 온 국민이 실감하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 네.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어떤 미래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이제 내 문제가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정 아젠다에도 상당히 이제 실감나게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저는 이제 제기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날씨도 엄청 뜨거웠고 정치 문제는 더 뜨겁고 그렇죠. 오늘 발표된 저희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아직도 의혹이라고 해야 될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만 녹취록 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서도 이른바 예고편 했잖아요. 네. 왜 뭐가 변죽만 올리고 뭐가 안 나오느냐 했는데 나올 거다. 그때 명씨라고 했었습니다만 네, 이제 부장님께서 네. 명태균이라고 네. 이름 언급하셨고 네.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일보가 나가고 나서부터 뉴스토마토는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회사에 명운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고 다각도로 취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취재했던 내용 중에 확보됐던 음성 파일들, 녹취록들이 오늘 몇 개 언론에서 다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실체의 이제 조각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상태이고요. 아직은 좀 더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뉴스토마토 측에서는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더 공개할 내용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뭐 확 달라들어서 지금 취재에 들어간 상태는 아니지만 신문들 중심으로 해서 몇 신문들이 이제 취재한 내용들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송들에서도 녹취록들을 뭐 다량의 녹취록이 좀 있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추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게 엄청난 후폭풍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지만 물론 이제 제2요구권 하면서 거부하시겠죠. 그렇지만 이 국민들이 하나하나 실체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특검이 아니더라도 국정조사나 이제 국정감사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이 사안이 굉장히 확산될 여지가 굉장히 높은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이 방안에 유증기가 꽉 차서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현희 위원장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딱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의혹 차원을 못 벗어나고 있다. 엄밀한 팩트 체킹이 여전히 지금 요구되는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9월 5일에 뉴스토마토에서 맨 처음 보도될 때 핵심이 뭐였냐면 쿼테이션까지 따가지고 김영선 의원이 직접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그 지역구로 옮겨라 하는 얘기까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사실무근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김영선 의원하고도 인연도 오래되고 그래서 모르지 않는데 김영선 의원이 실제로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을 했거나 문자 메시지를 받았거나 하는 사실이 팩트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확실히 밝혀질 거고 그래서 요 대목이 사실은 맨 처음 그 폭로의 시작이었는데 사실은 시작 전부터 과연 그게 사실에 맞는 거냐 하는 의구심을 여전히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선 좀 짚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안 자체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플러스 명태균 게이트로 이게 더 상위 구체화된 상태로 이제 가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아까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지역구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았는데 명태균 씨가 오늘 그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그 김건희 여사랑 문자를 주고받았고 음성 통화를 한 것으로 언론에 공개가 됐거든요. 그 말은 이 사안에서 2022년 6월 달에 김영선 의원이 처음으로 창원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단계부터
이 명태균 씨가 아주 깊숙이 개입을 했고 그 과정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주는 방향으로 명태균 씨랑 상의한 것처럼 보이는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4년 올해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에 명태균 씨가 이리저리 수소문 해나가면서 여사랑 통화를 하고 그리고 김영선 의원을 컷오프가 발표되기 전에 김해 옆지역구, 김해 갑지역구로 옮기는 것을 주도하는 듯한 또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공천을 두고 어떤 협의한 내용들은 아니지만 거기 중간 단계로 창원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정치 브로커 컨설턴트라고 하는 명태균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최소한 2년 넘게 소통을 하면서 정치에 일종의 관여한 듯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고 또 김 여사가 대통령 취임식,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명태균 씨를 굉장히 앞자리에 그 권오수 그 도이치모터스 대표의 아들과 거의 같은 선열에 명태균 씨를 초대할 정도로 주요 VIP였던 초대자로 나올 정도로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이 앞으로 후속적으로 좀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명태균 씨가 굉장히 허세도 많고 또 정치 브로커나 컨설턴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개입하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맞장구 치거나 혹은 그 과정에 주요한 플레이어로서 역할들을 했다고 한다면 여전히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혹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들어봤거든요. 명태균 씨의 그 녹취 파일이 네. 공개가 됐으니까.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김 여사하고 마찬가지로 직접 그 문자를 주고받았다거나 통화를 했다거나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일종의 허세를 부리면서 알고 있는 사람, 지인에게 이렇게 과장적인 어떤 어법을 쓰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내용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명태균 씨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대신 어느 정도 사실로 판명된 건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은 명태균 씨가 본인이 그 어떤 주도인 역할을 했다라는 걸 지금 이제 명확히 하고 있는 거고 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이준석 의원이 핵심 이제 플레이어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요게 지금 이제 이 문제의 본질과 차원이 어디에 있는가와 관련해 가지고 전혀 지금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방향으로 사실은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얘기해집니다. 뉴스 토마토의 이야기를 좀 더 전에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5월 9일에 있었던 통화 내역 이후에 윤 대통령 부부에게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라고 뉴스 토마토가 밝혔거든요. 그 지인한테 한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었고 이제 이게 그리고 그 이튿날에 2022년 5월 10일에 윤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고 같은 날 오후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에 공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지 않냐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차원이 조금 달라져가고 있다는 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키플레이어로 등장한 거고 네. 그 뉴스토마토의 제보라기보다도 그 예를 들면은 얘기를 알린 게 지금 이준석 의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준석 의원하고 김영선 의원하고 관계가 어땠던지 그리고 그때 김영선 의원을 그 창원 쪽에 그 전략공천 일종의 전략공천이죠. 공천을 할 때 당대표가 누구였냐고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그때 공관위원이 윤상현 의원이. 그래서 도대체 이준석 대표하고 저기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의원의 관계가 어떤 건가.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판에 제가 볼 때는 좀 엉뚱하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연루돼 있는 듯이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일종의 이제 브로커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걸 다 내가 통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 속에서 이렇게 화장생사를 불렸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리고 오히려 근데 그 실제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의혹의 포인트는 왜 그 오밤중에 그 지리산 칠불사에서 이준석, 천하람, 명태균, 김영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 그 개혁신당의 인재영입 1호로 나와 있는 김모 씨예요. 저도 모르죠. 이 5사람이 오밤중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하고 이거는 또 다른 안에 네, 하나의 근데 제가 요거는 좀 의혹을 일점에 제가 그거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뭔가 정치 공작을 벌였을 저는 의혹이 굉장히 높게 제기되는 상황으로 지금 비화되고 김윤 있다. 위원장님이 네. 명쾌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저간의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녹취 파일이 3개가 공개가 됐어요. 네. 그 명태균 씨가 누군가랑 대화를 나누는 그렇지만 그게 실무적인 뭔가를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 딱딱 지시하는 내용들인데 두 가지 포인트에서 이분이 명확하게 창원에 있는 분이었지만 여의도의 권력에 가장 내밀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을 지시하는 대목이 나와요. 네. 그게 이제 2022년 5월 9일 날 실제로 5월 10일 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거라고 이미 그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리크하지 말고 보안을 유지하라고 하면서 일종의 엠바고를 건 거죠. 네. 그렇지만 김영선 내일 받기 때문에 실무적 준비를 해라. 라고 지시하는 대목이 나오죠. 이거는 저는 그냥 신내림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상황은 충분히 어딘가로부터 굉장히 내밀한 곳에서부터 언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이 공천을 받을 걸 전제로 뭔가를 지시하는 대목이 나오는 거. 이거는 분명하게 사실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또한 자기 과실하고 포장할 수는 없다는 포장할 수가 얘기죠. 없다. 대목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사전 인지를 했다 하는 분들은 팩트라고 네. 보죠. 네. 두 번째로는 네. 그건 사실이에요. 김영선 의원이 창원우창에서 컷오프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를 했고 그게 네.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한테 들었던 누구한테 들었던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수사나 국정조사나 여러 가지 통해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고 또 언론들이 달라붙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대목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명태균 씨는 이미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서 컷오프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손을 써서 어떻게 하면 김영선 의원을 컷오프 시키지 않고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런 과정에 지금 오늘 녹취록이 나온 것은 김영선 씨를 살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랑 접촉하면서 뭔가 정보를 듣고 있는 듯한 내용들을 또 흘렸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사전에 김해갑에 출마한다는 것을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그거를 김건희 여사에게 통보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손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것. 이거는 네. 이제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부의 또 저간의 사정들 지금 공천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가령 의창에 누군가를 김건희 여사가 꽂으려고 했다라는 이제 의혹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김영선 의원을 좀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은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어떤 상황들은 오늘 뉴스토마토에 공개된 내용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명태균 씨가 허황된 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 어딘가로부터 정보를 명확하게 듣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고객이었던지 아니면 자기가 컨설팅 해주는 누군가 김영선에게 뭔가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 스핀 닥터라고 하는데요. 상황을 좀 틀어가지고 이 국면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냥 엉터리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부분적인 정치권에서 진실 쓰는 용어입니까? 스핀 닥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미국에서 많이 쓰는 용어.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걸 구분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22년 그 6월달 그 창원 재보궐선거 때 사실 공천의 최고 책임자는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그 전 의원이죠. 공천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했는데 이건 이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명태균 씨와 이준석 대표는 친한 관계였습니다. 이건 뭐 명확한 21년 이건 명확한 팩트예요. 전당대회. 예, 예. 21년 이준석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했을 그러니까 때. 얘기가 21년 함축하고 이야기. 있는 맥락은 뭐냐면은 이 김영선 의원이 창원에 전격적으로 공천을 받는데 이준석 대표가 상당한 영향력을 명태균 씨와 함께 일정한 합의하에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어 일단은. 보입니까? 근데 아니, 이제 맥락상 그런 거예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명태균의 아니, 주장은 충분히. 그것은 형식적으로는 이준석이 공천장에 사인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거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가 분명히 본인에게 사인을 줬고 그게 윤핵관들은 다른 사람을 밀고 싶어 했는데 아까 이제 이 컨설턴트 중에 스핀 닥터라고 하죠. 그 이 방향을 틀어버린 사람은 명태균 씨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가 움직여서 김영선을 공천 주게 만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건 이제 또 자기 하나 주장인 궁금한 거죠. 건 네.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이렇게 공천을 돌릴 수 있느냐.
라는 또 의혹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제기한 그런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 공방은 이제 그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그 당시 공관위원장했던 윤상현 의원,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명태균 씨, 김영석 의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 사이에 실제로 어떤 역학관계가 존재했는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검법이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상당히 이 대목에서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 적어도 2022년도 녹취록에 나온 게 주로 그 내용이거든요. 이 관련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뭔가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걸 제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제 봄에 4월 달에 총선 과정에서는 아예 컷오프된 상태였어요. 이건 그냥 저기 그 레토릭이 아니고 윤석열 대표나 김건희 여사가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시스템에서 하위 10%의 모든 조건에 해당됐던 분이기 때문에 김영선 의원이 누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고 공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그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알고 본인이 이제 살 길을 모색하던 와중에 지역구로 옮겨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선 의원이 험지로 가가지고 나오면 혹시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은 얻을지 모른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일종의 이제 그 이렇게 공작하에 김해갑으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김해갑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원천적으로 김영선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김윤 위원장께서는 이정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제 요 거죠. 대목에서 그래서 더더욱 아까 제가 팩트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은 김영선 전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하고는 일체 통화 자체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아니 없었어. 근데 명태균 씨가 어떻게든 김영선 의원을 그러니까 굉장히 둘 사이는 가깝거든요. 지금 이걸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와중에서 빚어진 네, 해프닝이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변함없는 사실 뭡니까? 변함없는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또 옥치로 오늘 공개된 것 중에 두 가지. 네. 5월 9일 날 김영선이 5월 10일 날 공천 받을 것을 명태균은 알고 있었다. 미리 알고 있었다. 네, 이거는 누군가에게 들었지만 알고 있다.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는 과정에 윤핵관들이 다른 사람을 공천하려고 했는데 내가 대통령께 건의를 해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받게 했다라는 게 명태균의 네. 주장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5월 9일 날, 5월 10일 날 김영선이 공천받을 사실을 이미 명태균은 알고 있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건 네, 사실입니다. 첫 번째. 네. 그건 두 사실이죠. 번째. 공천 과정에 이번 총선 과정에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대상이라는 것을 명태균은 미리 알고 있었다. 미리 알고 모두가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아니요, 우리는 10% 발치를 알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10%의 네. 대상이 누구일 거라는 것은 사실은 공천에 참여하는 사람, 공관위원들 정도만 알고 있고 물론 김윤 위원장님처럼 내부에 깊숙한 아니, 곳에 저는 확실하게 딥스로스가 알고 있는 분들, 아니, 내부 정보원이 있는 분들은 누구 아시겠지만 보더라도 그걸 근데 그걸 알기가 쉽지가 않고 이렇게, 예. 그리고 예. 그 대상이 김영선이 될 거라 아니라는 것은 사실은 당사자도 사실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인사는 나봐야 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 설왕설래가 정확히 있지만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명태균은 알고 있었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명태균은 김해갑으로 옮기게 되면 일말의 여지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으로 이루어졌고 지역구로 옮겨보자. 네. 그리고 실제로 김해갑에서 컷오프 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자기가 거기 출마할 거라는 거를 보도자료를 냈고 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전달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에 대한 저간의 내용들도 명태균은 알고 있었다. 네. 일반 사람들은 알기 어려운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정보에 대해서 명태균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우리는 아니, 이건 저도 뉴스토마토 인정해요. 보도를 통해서 아니, 확인할 수 사실일 있었고요. 거예요. 네. 그러면 도대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예. 네. 누굽니까? 제가 도대체? 우연하게 창원에 이제 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네. 방위산업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창원에 지인들이 많은데 한 2주 전에 그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기 전에 제가 그때 창원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창원에서 명태균 씨를 알만한 사람들하고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창원에서 MBC 경남에서 일종의 하청을 받아서 잡지를 만들던 그런 업을 하던 사람이었대요. 네. 첫 번째로는. 아, 명태균 씨가. 명태균 네. 씨가. 그래서 이제 언론계에 그렇게 이제 사람들하고 교류를 맺었고 그 과정에 텔레마케터가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실제로 텔레마케터 역할도 좀 했대요. 네. 근데 그걸 하다가 여론조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로는 그 창원에서 한 10년 가까이 이 여론조사업을 통해 가지고 정치인들하고 교류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뭐 전당
전당대회 할 때 뭐 전국 선거를 해야 되니까 네. 경남 부산 지역의 여론 여론조사. 동향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이제 전국 선거에 나오는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의 정치인들하고 교류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좀 굉장히 특출한 능력들이 있었다는데 그래서 뭐 도사냐 무슨 명리학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분이 이제 뭔가 이렇게 정치 컨설트에서 이렇게 좀 정제되거나 체계화된 무슨 그 교육을 받거나 업을 계속했던 사람이 아니라 약간 도제식 그런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고 약간 뭔가 이렇게 인사이트가 예측력이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원래 네. 데이터를 보면서 그것들을 뽑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의 일종의 정치 스핀 닥터로서의 그런 기질들을 좀 보였던 것 같고 네. 그 과정에 이준석 대표의 전당대회 선거 때 적극적으로 도왔대요. 네. 그래서 이준석이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대선 과정에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랑도 아주 친근하게 가깝게 지냈다라고 하는 게 그 바닥에 소문이 그렇게 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엉터리 같은 사람은 아니다. 아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정규 교육 안 받았는데 쉽게 하면 서울대도 안 나오고 하버드도 안 나왔는데 이게 딱 만나보면 감이 굉장히 있는 사람. 기발한 촉이 있는 발상. 사람. 네. 예, 그러니까 촉이 탁 있고 묘한 통찰력이 네.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정치인들을 많이 흘렸다더라고요. 예, 예. 아. 특히 초선 의원들 그 지역 상황을 잘 모르지만 거기서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정치 신인들 네. 당선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정치 현안 지역 현안을 잘 모를 때 그럴 때 이 명태균 씨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방향도 제시해주고 그런 흐름들을 잘 설명해주는 약간 과외 선생님 같은 지역에 가면 지역 현실을 모르는 정치 신인들이 뭔가 믿고 따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상당히 홀릴 정도였다라는 게 지금 팩트예요. 사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또 하나 예. 약간의 의외다라고 하는 건 오늘 이 단독 보도가 아침 6시 이후에 바로 나왔거든요. 네.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안이 그냥 뭐 명품백 이런 사건이 완전히 아니지 차원이 않습니까? 다른 거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단 예, 그런데도 예, 불구하고 예. 지금까지도 언론의 동향을 보면 이렇게까지 잠잠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얘기했다 합리적인 의혹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아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팩트가 하나도 안 나왔기 두 번째로는 팩트가 이제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랑 뭔가 총선에 관련돼서 공천과 관련돼서 공모를 하거나 논의한 이제 그 육성팔이라도 뭐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게 확 불이 붙을 건데 네. 아직은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됐고 언론사 중에서 확인까지는 조금 급한 거 언론사 같은데. 중에서 한두 군데가 그거를 네. 갖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돌고 얘기만 있는데 있는 거죠. 왜 이걸 못 가냐 했을 때 너무나 이게 큰 사안이 반향이 큰 사안이어서 그쵸. 이게 이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좀 던져서 국회에서 먼저 까게 하고 그거를 받아 쓰는 형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최재형 그 목사 2탄처럼 자칫 공개했다가는 이거 보복당할까 두려워가지고 언론사들이 지금 벌벌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대교처럼 네. 사실 이거 너무 행보가 빠르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가볍게 잘 쓰는데 네. 이렇게 큰 사안이라 네. 좀 더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 확인 과정이 굉장히 길었고 뉴스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9월 5일 날 나오고 나서 지금 꽤 9월 지났죠? 19일이니까 14일, 13일, 14일 정도를 네. 확인 취재 계속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김 위원장께서도 첫 번째 뉴스 나오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네. 없지 않냐라고 네. 말씀하셨을 만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전히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게 김영선 전 의원이 네. 직접 김 여사하고 통화했다거나 문자 메시지 캡처가 있다거나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사실 이걸 이게 내놓을 수 중요한 없는 거.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 아니라고 이것의 하는데 시작점이 아니, 김건희 왜냐하면 여사가 모든 게 여기서 시작이 아닙니다. 됐거든요. 아니 이건 맞잖아요. 위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맞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예. 개입하는 예. 방식 중에 국회의원들하고의 과정에서 개입하는 방식도 있지만 명태균이라는 사람과 더 깊숙한 얘기를 많이 나눴다 한다면 이거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우리 기시감 있잖아요. 네. 이거는 농단이에요, 농단. 그게 이제 하나의 의견이니까 뭐 제가 듣겠습니다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왜 이게 뉴스토마토는 그래도 언론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팩트가 생명이잖아요. 근데 최초의 보도 쿼테이션까지를 따가지고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원천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아직 이 모든 전제가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않은 보따리가 몇 개 더 있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그런데다가 돼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네. 씨가 바로 오늘 고발했거든요. 뉴스토마토하고. 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보도를 지금 한 걸로. 고발 어떻게- 내용은 확인하셨습니까? 예?
고발 내용은 내용이 지금 몇 확인하셨습니까? 가지 팩트가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전혀 예를 들면은 있지도 않는 내용을 마치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내용이 뭐냐면 김영선 의원이 텔레그램 문자 캡처를 갖고 있고 통화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없어요. 자기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했다 저는 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그건 같습니다. 이 그리고 고소건이 결국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튼 여의도에 들리는 소문에는 50개가 넘는데요.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게. 보따리가 네, 확보한 게. 확보한 보따리. 근데 그 중에는 김건희 여사랑 통화한 내용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정설이에요, 지금. 네. 그걸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공개되느냐에 따라서 이 불이 어떻게 지금 진압이 되느냐, 확산이 되느냐의 기로에 이제 저는 설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김영선 의원과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했느냐, 문자를 나눴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김건희 여사가 확실하게 공천 지난번 개입을 재보궐선거와 했느냐? 이번 그 공천 과정에 개입을 했느냐, 물론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는 다른 문제고 네. 실제로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저는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과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다. 이 까지는 거는 시간의 문제고. 그게 확인되면은 저는 이제 그 상황은 분명히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이건 명확할 것 같고요. 어쨌든 요 와중에 오늘까지는 네, 이 와중에 저는 가장 큰 사실상에 의도하지 않게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본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준석 여쭤보고 의원이 싶어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완전히 발을 빼고 있거든요. 이준석 의원은 완전히 발을 빼고 이 있어요. 사안에 뭐냐면은 대해서 심지어 이거를 네. 활용해서 네. 정치 공작을 하려고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에 제가 볼 때는 진짜 위기가 뜻밖의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어떤 크게 어긋나지 말씀이실까요? 않아요. 네. 이게 뭐냐면 김영선 의원과 이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간에 이 공천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밀한 논의를 했던 내용들을 명태균 씨가 다 들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가 됐단 말이에요. 김영선 의원을 살리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움직였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저런 의견들을 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겠죠. 그런데 이게 컷오프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이준석 의원을 찾아간 거예요. 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한테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 5명이 있으면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4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26억 원인가?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준석 26억 의원은 굉장히 예. 한 명을 그렇어요. 이제 조각을 예.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이제 이분이 비례대표 1번 아니면 3번을 달라고 김종인 위원장 찾아가고 막 온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이 거기로 가 있었잖아요. 근데 칠불사네요. 장소가. 칠불사. 칠불사 칠불사예요. 하동에 있는 칠불사인데 그리고 오밤중에 근데 거기에서 했다니까요. 야 이번에 이거를 아예 전면적으로 이른바 이 김건희 공개를 하면서 해가지고 김건희 공개하면서 네, 네. 개혁신당의 선거 국면을 활용하자 예. 이렇게 공모를 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칠불사에서 네. 맞습니다. 그 예. 성스러운 곳에서 개혁신당이라는 그러니까 이름으로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안 되니까 이준석하고 명태균도 야 그냥 확 끼면서 뭐 한다고 해버리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네. 이제 비례대표 과정 김종인 그 당시에 인재영입 위원장이 다 네. 거부를 하고 잘 안 되게 결론이 났잖아요. 네.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개혁신당이 문 닫게 김종인 위원장이 생겼다. 그렇게 근데 이제 판단을 잘했죠. 지금 이 네. 과정에서 유탄을 맞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생길 건데 네. 하나는 2022년 6월 달에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이준석 당시의 대표 네. 그리고 2024년 공천 과정에 영향을 미쳤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이 두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김건희 여사가 이 공천에 개입했던 정황에 대한 했던 안 했던 간에 그 사실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사실을 얘기해야 돼요.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전개 과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본인이 김 여사를 쳐낼지 아니면 끌어안고 끝까지 갈지를 판단할 거라고 보여지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미 정치 공작을 한 내용이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되게 뭐 깔끔하고 뭐 이렇게 되게 보수의 미래를 참다운 보수다. 얘기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야 이거 정치 공작 제대로 그것도 칠부사에서 스님 대웅전 아래에서 이게 이 모반을 꾸미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준석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저간의 사정들을 하나씩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맞닥뜨려진 몰리고 것 같아요. 있어요. 지금까지의 이준석 의원의 얘기를 보면 뭐 이걸 이제 질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언론사에서 네. 그때마다 선의의 조언이지 않겠냐. 근데 스텝이 꼬인 게 뭐냐면 스텝이 애매모호하다였었는데 꼬였는데 완전히 왜냐하면 그때 주도했던 사람은 천하람 의원인 것 같아요. 이걸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준석 의원은 먼저 떠나고 네. 남아서 마지막까지 그 작업을 뒷작업을 김영선 어디요? 의원의 칠불사예요? 칠불사에서 김영선 의원의 이제 기자회견문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지금 천하람 천하람 의원이거든요. 네. 그 천하람 의원이 이거 정치적으로 이거 활용하자라고 주장한 사람도 천하람 의원으로 보여져요. 당직자로 나왔는데 아니 당직자도 있었고 천하람 의원이 남아 있었어요. 당직자는 김모 씨라고 따로 네. 있고 그게 이제 네. 제가 알기로는 개혁신당 인재영의 미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엮여 있어요 지금. 이준석 의원은 본인은 대충 그 정도 하고 떠났는데 그 뒤에 남은 사람들이 더 큰 계획을 세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준석 의원은 몰랐을 수도 있겠죠. 네. 몰랐다고 하는 게 또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준석 의원도 이 정치 공작에 활용하려고 했던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저간의 사정을 다 공개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실제로 김영선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야 뭐 헛소리냐 빨리 가라라고 쫓아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진실의 조각을 맞출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거부권 행사하실까요? 하실 것 제가 볼 같아요. 때는 할 수밖에 없죠. 이 네, 하시는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네. 그걸 모르고 한 건 아니고 네. 아마 이 다음 수는 국정조사를 이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 구면은 국민들의 온통 관심이 지금 여기에 몰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나눈 대화 이 내용은 날것 상태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익히 그냥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 공개가 되게 되면 야 이거 덮고 가기 쉽지 않겠다. 가장 피해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이준석. 아, 첫 번째로. 저는 김건희.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과정으로 들어왔다. 저는 오히려 하여튼 지금 이제 이것까지 제가 확신을 가질 수는 근데 없어요. 김건희 왜냐면 여사만입니까? 지금 대통령 부부입니까? 아니 결국은 윤 대통령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텐데 저는 오늘까지 시점에서 저는 꼭 국민의힘 입장이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면 김건희 없는 실체가 없는 김건희 선거 개입에 태산명동 서입힐 국면이다. 적어도 오늘까지. 보수가 나는 걱정인 그렇게 거 봅니다.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그래서 그 나는 녹취 사실이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는 쪽에 저는 걸겠습니다.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의 녹취 파일이 나오면 한동훈 대표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네. 김건희 여사를 치고 갈 건지 아니면 껴안고 그냥 같이 침몰할 건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굉장한 정도의 시험대에 들게 됐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듣기로는 여기까지 지금 뉴스토마토가 온 걸 보면 이 다음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네. 그 다음 수는 결국은 명태균 씨의 이 녹취 파일의 상당 정도가 김건희 여사랑 나눈 내용일 거다. 네. 그 내용이 공개가 되면 오늘 김윤 위원장의 말씀은 한 절반 정도는 거둬들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단정 못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건 약간 이제 네, 김윤의 네, 뇌피셜을 알겠습니다. 동원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벌써요? 더 하실 말씀이 아니, 다음 주 하셔도 됩니까? 아껴셨다가?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방향으로 틀어질지 또 시간의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